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스위스의 루가노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북쪽으로 쭉 운전을 하다 보면은 코모를 거쳐서 국경을 넘어서 있는 티치노라는 주에 속해 있어요. 티치노는 사실 유럽 사람들도 히든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로 스위스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만 찾는 좀 히든 명소 같은 곳입니다. 스위스라는 나라에 잘 따라붙는 단어가 디스크레션이라는 단어예요. 누가 디스크리트하다 그러면 어떤 단어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건 티가 안 난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전철을 타고 신문을 읽으면서 출근을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당연히 다 대통령인 거 알겠죠?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 타서 불편한데 라는 느낌을 안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디스크리트하다고 그러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옛날부터 디스크레션의 나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것 때문에 젊은 시절에 셀레브리티나 할리우드 배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개인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많이 찾는 곳이 스위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위스에 외국의 부유층이나 외국의 인사였던 사람들 약 5천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엔터테이너였던 티나 터너가 스위스에서 와서 살았는데 자기를 다 알아보고도 누구도 자기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5천 명 정도의 부유층 중에서 한 800명 정도가 이곳 티치노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보세요. 저 호숫가에 보면은 쫙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길을 더 들어가면은 이 굉장히 매력적인 길이 있어요. 스위스 산속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들이 옛날에 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걸로 유명하죠. 또 이 티치노 같은 경우에는 밀라노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패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탈리아의 패션 센스와 스위스의 장인 정신, 약간 산속에 숨어가지고 열심히 공방에서 일을 하는 장인 정신이 만나는 곳이 여기 바로 티치노의 루가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곳이 비아 나사라는 곳인데 이곳에 옛날부터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공방들이 쫙 들어서 있는 곳이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발리 가죽 공방이 요 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발리 스토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와, 이 돌 봐봐. 스위스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호수를 끼고 있고, 그 호수가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영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루가노 호수 색깔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냥 돌 자체로 되게 예쁘네, 이 그레인이. Hello sir, welcome to Bali. How can I help you? I understand that Via Nasa, where the shoes used to be made, is right down the street, and I wanted to see some of the legendary Bali shoes, like the pilot shoe or the scribe shoe. You're in the perfect place then. So after you. Okay, thank you. I like those. You like this in suede? Are they in suede? Yes, it's in suede. This is the B-chain detail. Suede leather is extremely. 딱 이게 눈을 끌었는데 블랙 배지 모델 같아요. 약간 스텔스 같은 느낌이 있어. 살짝 네이비 톤 들어가 있거든요. 잘 보면 이렇게 햇빛에서 보면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리고 만지면 부들부들. 오, 가죽으로 된 양말 같아요. 굉장히 고급 스웨드 사파리 자켓 안감 있죠. 그걸로 발을 말고 있는 느낌이야. 드라이빙 슈잖아요. 장거리 운전할 때 신발을 벗고 양말로 하잖아. 너무 오래 할 때는 이거는 안 벗어도 될 것 같은 느낌? 가죽으로 된 양말을 신고 운전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I think these are it, right? Yes. Why are they so famous? It's because the first creep was made in 1951. We have an extremely long tradition about this shoe. To make these shoes, we have to do more than 200 steps. 200? Yeah, 240 steps. 240? Yeah, it's a long process. 18 different shoemakers pass the shoe from one shoemaker to the other to have this product finally. So it became one of the icon of Bali, of course.
안에 이미 약간 기목 양말이 들어있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신발 사면 여기 제일 아픈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것도 약간 장갑 같아. 그냥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가죽이 닿으면 약간 그런 가죽이 이것도. 되게 기분이 좋네 이게. 이거 보여요? 이게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내 발 모양대로 그대로 휘어져. This is a deer leather. Deer leather. Ah, Deer that's leather. why. That's Okay. maybe something interesting for you Okay. to say. Yeah. 조금 더 전통적인 딱 잡아주는 구두 느낌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송아지 가죽으로 하는데 더 부드럽고 더 양말 같은 느낌을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사슴 가죽 쪽으로 가신다고 하네요. 나는 사슴 가죽 판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항상 구두를 신는 이유가 신발이 캐주얼하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빠진다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위에다 자켓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신어도 딱 괜찮겠다. 이런 게 난 좀 필요한 것 같아 이제. 이거는 운동화를 신었는데 구두를 신은 것 같아 거꾸로. 뭔가 이렇게 딱 올라간 느낌. 약간 플랫폼 같은 느낌이 있어. 야 공기 좋다. 오 나무 진짜 높네. 우리가 스위스를 찾아오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윈터 스포츠잖아요.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아예 윈터 스포츠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한 1850년대 60년대부터 윈터 스포츠라는 개념이 스위스에서 태어나요. 특히 이제 영국 귀족들이 한 1860, 70년대부터 스위스의 세인 모리츠라는 곳에 겨울이면 모여서 알피니즘이라고 부르는, 이름 자체가 알피니즘이에요. 알프스에서 논다 산악 레저 스포츠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사람은 추우면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된다, 따뜻하게 불 쬐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스위스의 독특한 지형 때문에 윈터 스포츠를 즐겁게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은 대체로 겨울이 돼도 영하까지 안 떨어지죠. 근데 스위스도 낮은 곳은 그냥 유럽 기후 같은 거예요. 근데 알프스가 이렇게 깎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표고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낮은 곳들은 대체로 호수를 끼고 있어요. 아까 그 루가노처럼. 이런 곳을 스테이션 타운이라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부유층들이 겨울에 자리를 잡는 거죠.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예요. 아래는 따뜻하게 있지만 내가 이제 눈에서 놀고 싶어요. 그러면은 풀나쿨라레라고 하는 이렇게 톱니바퀴 열린 다닥하는 올라가는 그 기차가 있어요. 그 풀니쿨라레를 타고 올라가면은 계속 기후가 바뀌는 거죠. 점점 더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눈에서 이렇게 막 등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키를 탄다든지 다시 스테이션 타운으로 내려와 가지고 쉬는 이런 패턴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버스, 세인 모리츠 이런 곳에서 이제 윈터 레저가 부유층들의 삶의 패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루가노라는 호수를 끼고 있는 스위스 동네인데 옆에 이런 몬테제너로소 같은 높고 추운 산이 있는 동네에 있는 브랜드인 발리가 이런 데 필요한 물품을 가장 먼저 명품으로 만들었겠죠. 그 후예가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발렌시 부츠 같은 등산 부츠인데, 발리의 역사에 보면은 부츠들이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콜티나 담페짜 올림픽에서 선보였던 발리 컬링 부츠라는 부츠도 등산 부츠, 겨울 부츠의 어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고, 지금은 뭐 스키 부츠가 전부 다 신소재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갑각류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장인들이 따뜻하게 털과 가죽을 가공해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인 모리츠 올림픽에서 스위스 팀이 신었던 로밍거 스키 부츠라는 부츠가 굉장히 오랫동안 레전더리 스키 부츠 중에 하나였고, 그 부츠가 테크닉이나 디자인 면에서 이거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발리가 자기들은 알프스에서 태어난 브랜드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막 산악 보호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알파인 발리를 접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현지에서 발리 알파인 룩으로 알프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몬테제너로소, 마음이 넓은 산 꼭대기에 왔는데, 원래 저쪽으로 딱 내려다 보면 루가노 호수가 쫙 내려다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제 표정이 왜 이런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따다. 어쨌든 뭐 알프스의 전경을 안 보여드리고 컨텐츠를 마무리할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건물 보이죠? 이 건물이 저 건물입니다. 피올 디 피에트라, 돌로 된 꽃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위스에서 뭐 건축상도 받고 굉장히 유명한 건물인데, 야 건물도 잘 안 보인다, 구름 때문에. 여기 와 보면은 왜 스위스의 럭셔리, 스위스의 미학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분으로
세상을 내다보는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연 환경, 호수, 뭐 상등선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곳에 살고 싶어서 세계 부자들이 여기 오는 거겠죠. 근데 기온 차이도 너무 극심하고 비 한 번 오면은 따뜻하던 게 갑자기 막 덜덜 떨 정도의 날씨도 되고 겨울에는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눈 사태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안함이라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신고 산을 계속 걸어도 발에서 피가 나지 않는 곳, 갑자기 추워져도 벌벌 떨지 않을 수 있는 옷들, 이런 것들 위주로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 환경 자체가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최고의 디자인은 무엇도 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산과 비슷한 색깔, 집을 지을 때도 산 능선 안에 녹아 있는 것 같은 방식으로 지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여기는 알프스입니다. 예, 여기 스위스 국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티치노 주기가 있어요. 스위스의 럭셔리 철학에 대해서 발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탐구해보는 에피소드를 만들었고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